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밀레나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1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꼽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다소 특이하게도 저는 첫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독일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한국 지사로의 파견 자리에 지원했죠. 당시 경험도 적은 저를 한국에 보내는 게 맞냐는 갑론을 박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 한국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는 국가가 아니었기에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나라였긴 했지만 문화적인 경쟁력이나 인지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독일과 비교해서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지원자 미달로 인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한국행을 자처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한국은 독일보다도 위대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지만 한국은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은 당시의 경제력만으로도 충분한 관심을 받아야 할 국가지만 이들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국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썩은 동태 눈가를 한 기력 없는 사람들과 낡은 정신들과는 달리 한국은 자신들이 기적적인 성장의 산증인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도시 곳곳에는 혁신적인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고무됐던 부분은 한국은 절대로 잠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가 짐과 동시에 도시가 잠들어버리는 독일 및 유럽에서는 그만큼 한정된 활동과 성장만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한국은 정말 상상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끊임없이 고속도로 발전했고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무관심한 태도만을 보였던 독일 및 유럽에서도 한국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쩔 때 보면 한국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인 독일보다도 더욱 발전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은 그들이 한국 전쟁 이후 자신들의 나라를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올렸던 것처럼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과 함께 발전하며 숙련된 전문가로 올라설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10년 넘게 이어온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뛰어난 국가였지만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고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약간의 고립감을 느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저를 항상 환대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느꼈고 결국 조국인 독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독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와는 달리 현재 독일에서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렇게나 한국행을 뜯어말렸던 가족들과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한국에서 일했던 제 경력을 매우 부러워하며 한국의 문화나 기술력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어왔죠. 물론 고향의 탁 트인 공간과 모국어의 친숙함도 저를 안정시켰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존재는 제 정신을 진정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도감은 딱 일주일까지만 이었습니다. 제 안도감은 이내 불안과 불만족, 불편의 감정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저는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한국인들의 희망찬 눈동자가 그리워졌고 세계적인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빠른 한국의 속도까지 한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분명 많은 고심 끝에 내린 독일 귀국이었는데 도대체 저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제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 독일에서의 생활을 철저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에서 살다 온 제가 왜 독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는지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죠. 일단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느낀 것 이상의 고립감을 느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뚝뚝하게 응대하고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독일인들을 보면 저희는 생김새만 같지 결국 남남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이임에도
기꺼이 환한 미소를 지어줬고 제게 친구가 되어줬거든요. 저는 자주 들르는 식당의 주인 할머니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맥주를 즐기는 젊은 한국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타지에서 힘들지 않냐며 매번 과일이나 여러 한국의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와서 건네주는 옆집 아주머니와 저만 보면 매번 미국인이냐고 묻는 아주머니의 귀여운 딸아이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줬는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존중을 몇 배로 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외국인 차별도 전혀 하지 않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독일만 해도 외국인 차별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상점에서는 딱 봐도 독일인이 아닌 인종이 물건을 고르고 있으면 가게 주인은 혹여라도 물건을 훔쳐가진 않을까 의심의 시선을 보내곤 하고 심지어 입장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 및 유럽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도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정말 그 어떠한 편견도 선입견도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도둑이나 범죄자로 의심받거나 혹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처음 해봤던 저는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을 고립감으로 오해했던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희대의 실수를 저지르게끔 만든 거였죠. 마치 부잣집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란 자식이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동안 누려온 풍족함이 당연한 건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것처럼 저 또한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실수를 느꼈을 때 저는 독일의 단점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카페에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저 또한 이들을 따라 출근 직전 회사 옆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해 오는 게 루틴화되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루틴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거의 30분은 지나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독일인들은 매우 게으르기까지 해서 제가 출근할 시간에는 카페 문을 열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카페 영업을 시작하고 또 커피 한 잔 나오는데 30초 이상 걸리는 법이 없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독일의 이러한 형편없는 서비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물론 치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독일 카페에서 커피가 나오는 30분 동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건 한국에서는 별 문제 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그 1분 사이에 지갑을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카페 내부에는 CCTV가 있었음에도 독일 경찰들은 협조 자체를 해주지 않았죠. 지갑을 테이블에 두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테이블에 귀중품을 둔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이 가져가라는 행동을 했으니 도둑이 당신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저 같아도 잘 쓰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지갑을 가져갔을 테고 이런 일로 공권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경찰이 피해자 탓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사건 접수조차 못하고 경찰서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애초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조차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과 독일은 시민의식 수준부터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들 저는 이미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10여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된 지금의 한국은 이제 저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파트너가 됐거든요. 회사에서도 한국에서의 제 경력을 매우 높이 샀고 저는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의 핵심 직원이 되어 재파견 따위는 상상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국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제조국인 독일에 정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저는 독일이 한국보다 나은 점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일단 지하철만 봐도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지하철 인프라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를 가졌고 이런 한국과 비교하는 건 독일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일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도대체 수리공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난 지 한 달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이었으면 한 달이 아니라 이 시간 만에 고쳐졌을 게 분명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고 한들 엘리베이터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꼭 필요한 교통약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나 독일의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 따위는 찾아볼 수조차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한 달 동안 계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바로 제가 마음을 비우고 부모님 차를 빌려 마트에 장을 보러 왔을 때 일이었는데, 독일은 1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모든 청소를 걸레를 사용하며 직접 닦고 있었고, 계산이나 기타 정리 과정도 전부 사람이 직접 수행하며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영업 방식 때문에 직원은 고객 응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직원에게 상품의 위치를 물어보는 고객과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며 짜증을 내는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기까지 했죠. 저는 대체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의 모습은 어디 갔나 싶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또다시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한국 마트는 진작에 디지털화를 완료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청소 로봇을 도입해 놓았고, 이제는 마트에서 손걸레는커녕 빗자루를 쥔 직원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낸 청소 로봇은 자동으로 사람을 감지해서 피해 갈 뿐더러 마트 바닥의 먼지를 빨아들임과 동시에 물걸레 청소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원들의 대걸레질에 손님들의 신발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고, 늘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매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 마트에는 이미 진작에 안내 로봇이 설치되어 있어서 로봇에게 찾는 상품의 위치를 물어보면 로봇이 저절로 상품 매대까지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안내 로봇은 AI 기술을 통한 다국어 통역 기능까지 구현되어 저는 독일어를 사용하고도 무사히 로봇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분명 제가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10년은 앞서 있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보다 10년은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저는 마치 타임머신의 오작동으로 원시시대에 떨어진 미래인처럼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는데도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고, 도저히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병 때문에 저는 원인 모를 피부병과 두통으로 고생하기 시작했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야말로 제가 인식했던 한국의 단점들은 저를 더 회복력 있고 적응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도전들이었던 것입니다. 활기찬 삶과 기술 발전, 그리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의 사회마저도 모두가 불편의 원천이 아닌 기회와 더 나은 사회의 신호였던 것이죠. 결국 저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바로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이번 실수를 통해 제 안의 감정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한국을 제 조국보다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더군요. 이들은 공항에서부터 제가 올바른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안내해줬고, 버스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머니들에게 수많은 과자들과 사탕을 받기도 했죠. 또한 식당에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며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를 무료로 얻었으며, 오랜만에 오게 된 늦은 밤 한강 공원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한국의 젊은 부부와 친구가 되어 3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미소라도 보이면 그 즉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절대로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들 수 없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쯤 되자 저는 이들에게 거리를 둔 건 오히려 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여보내줬지만, 저는 그간의 독일에서의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 물든 상태였기에 이들의 환대를 잘 못 받아들였던 것이죠. 결국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원인 모를 두통과 피부병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고, 여러 한국인 친구들과 인연을 맺으며
제 새로운 조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 모두가 저를 이름 모를 나라에 간다며 말렸지만 결국 제가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제게 감탄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듯이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